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이 말은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왜라고 나와 있네요.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고 그 외의 수도권 광역시 군지역은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평군이죠. 양평군. 양평시가 아니고요. 양평군인데도 신고해야 됩니다. 양평의 경우는 그 공무원들은 시로 바뀌기를 원하고 군민들은 시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제가 양평에 강의하러 가보니까. 왜 그렇겠어요? 군이면 그 국민들한테는 혜택이 많대요. 뭐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세 가지고 뭐 혜택 주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자녀들 대학교 가고 이런 데도 농어촌 특별전형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군 지역인 경우는. 그 무슨 혜택이 있어가지고 싫어한대요. 인구로는 충분히 시될 수 있거든요. 양평은. 양평이 한 12만 명 정도 돼요. 여주시는 11만 명의 시인데도 여주가 더 인구 적다고요. 양평 옆에가 여주잖아요. 근데 시입니다. 여주는. 청평군은 있어요? 없어요? 청평군, 가평군. 에? 저는 청평은 군인 줄 알았는데 청평은 가평군, 청평민가, 면인가 그렇더라고요. 청평군은 없더라고요. 저는 청평군도 있는 줄 알았어요. 가평은 있죠. 가평.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요 숫자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유예되고 있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시험에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30, 30, 6, 30, 30 이런 거 숫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사항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7월 31일부터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 신설됐어요. 모바일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치보면 나올 거예요. 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 치보면 나와요. 신고하기가 번거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바일로 제가 해보니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간편 인정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거 간편 인정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에 계약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휴대폰 가지고 신고해버릴 수도 있어요. 7월 31일부터는 지금 세종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국가 등 일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신고 필증 발급해주고 정정할 때는 정정 신청 가능하고 해제 신고도 역시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어제 되는 게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신고했다면 이 법상 신고 안 해도 된다. 신고가 부동산 주택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준용한다. 준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주택임대차 신고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할 때는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 중개거래인 경우에도 개공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경,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된다. 신고관청해야 되는데 읍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한 거는 동주민센터에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수님, 임대차
친구가 부모하고 학교하느라고 집을 전세를 주고 부모 집을 들어가다 그래도 전세 줬으면 신고해야 돼요? 예, 세 줬으면 해야죠. 모든 개인이 다 해야 돼요? 예. 지금 주택 임대차 신고는 모바일 지금 오히려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 폐지한다고 선거 공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근데 되고 나서 지금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하고 폐지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택 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기재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됐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택 임대차 3법에서 지금 2법이라고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즉 주택 임대차 신고는 손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그게 완전히 임대사업자가 보는 거예요? 아니 임대소득자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그 임대소득자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조금 다른데, 임대소득자는 그냥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임대사업자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또 그 시군구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하고 두 개를 다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하죠. 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다 혜택이 있다고요. 그 대신에 혜택이 있는 대신에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리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리고 10년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팔 수도 없고, 또 만약에 팔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포괄 양도 양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팔 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 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 빨리 전매 차익을 올리고 빨리 팔아먹으려면 괜히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못 파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월세 받아 먹는 게 목적이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겠죠.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게 합산 배제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자, 주택 임대차 신고는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는데 둘 다 대리인이 전자문서도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안 된다고 했죠. 아까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자진신고자 감면 제외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는 내용 6개,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뭐 예를 들면 계약서 제출하는, 계약서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통장 입금표, 돈 입금시킨 거 뭘로, 뭐 어떻게 입금했냐? 무통장 입금표가 있냐? 아니면 스마트폰 뱅킹 한 거냐? 통장 보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요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 준다고 했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주고요.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면제 감경을 받은 경우 4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해주지 않는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게 우리 책에는 지금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책에 없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죠. 초과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정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올린 거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그냥 2년도 연장해 주는 경우만 해당된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보통은 근데 5% 정도 올리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이 상가를 5년 계약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갱신해가지고 5년 더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안 올렸던 거 합해가지고 25% 올리면 됩니까? 못 되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인들도 이제 그냥 법대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냥 매년 5%씩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랬으면 25% 넘잖아요. 올린 금액에 또 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500, 1억 500에서
또 5%, 또 올란 금액에서 또 5%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해마다. 예? 예, 복리로 붙죠. 올린 금액에서 올려요. 1억에서 5% 올리면 500이, 1억 500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1억 500에서 또 5% 올린다고요. 올린 금액에서. 근데 안 올리고 있다가 5년 지나고 나서 25%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상가의 경우도. 단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학개론 시험에서도 출제됐죠. 그 젠트리피케이션인가 출제됐을 거예요. 계층이동, 젠트리피케이션. 뭐 가로수길, 무슨 길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자꾸 월세가 올라가면은, 보증금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 다 내쫓고, 그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게 뭐 스타벅스나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젠틀맨이 신사잖아요. 젠틀맨, 신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화되는 거. 그런 뜻이죠. 젠트리피케이션, 계층 이동이 되는 거. 아마 그게 학개론 시험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월세 올린 거 없이 보증금도 올린 거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그대로라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해도 된다. 밀양군, 한평군,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100만 원 이하가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희박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되어 있다고요. 지금 계속 연장해주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또 유예하진 않겠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또 정치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기출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3번이 답인데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 나왔다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이죠. 또는. 그래서 이번에 7월 10일부로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뀌었는데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TV 수신료 이런 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또 관리비 부과 방식이 자치관리, 위탁관리인지 뭐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건지 주인 마음대로 부과하는 건지 이런 걸 적도록 되어 있다고. 금액도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요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주인들이 월세를 줄여버리고 관리비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한 달 월세가 60만 원인데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더 부과됐대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돼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그 당시는 엄청나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도입할 때는. 그 주택임대차 신고도 엄청나게 욕 많이 했는데 지금 폐지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유능한 정권은 국민의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권이 가장 유능한 정권이라고 정치학 개론에 나와 있어요. 책에. 국민이 저항 없이 세금 많이 받는 게 가장 유능한 정권이라고. 왜냐면 쓸 때는 많잖아요. 돈. 그럼 무조건 깎아준다 해야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은 세금 안 받는다고 해야. 근데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하면은 이제 소득이 다 노출되잖아요. 임대소득세라든지 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대.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자꾸 주인이 속이려고 하니까 이제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바뀌었다고요. 7월 11일부로 올해.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요약집 폐지입니다. 요거는 요약집 폐지. 외국인 등 용어정입니다. 외국인 등 2분의 1입니다. 전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외국 정부나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유엔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뭐 올림픽위원회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건 뭡니까? 특별히 예외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을 특별히 예외를 두는 거는 왜 혜택 주려고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규제하려고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규제하려고. 지금 평택이라든지 그 평택, 그 다음에 그 인천, 청라 이런 데는 국제신도시예요. 국제신도시. 국제신도시는 외국인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려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혜택을 줘요. 그런 데는. 혜택 주려고 특례를 두는 거고, 국제도시는 외국인 유치하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외국인 규제하려고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매매는 X, 암기 프린터는 지금 2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매매는 X, 이 말은 외국인은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X라는 말이. 조금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는데 매매는 X, 이 말은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매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X, 이 말이라고요. X라는 말이. 특례가 특별히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 외국인도 매매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0일 이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에 출제됐어, 이게.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X. 며칠이라고요? 매매는 특례가 X 적용하지 않는다. 그 예외 없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경매, 상속,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우리는 뭐 안현수 씨나 안현수가 러시아로 국적 변경됐잖아요.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그럼 실제로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지금 뭐 협회 알력 같은 게 많잖아요. 이번에 배드민턴 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 지금 배드민턴도 잘못하면 국적 지금 중국에서 자기 나라를 기여하라고 막 엄청나게 내치던 들이 많아. 한국에 그거 힘들게 있지 말고 기여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인으로. 근데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되면 연금도 박탈된대요. 이게 금메달 따면은 금메달 딴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 지급되는데 100만 원 금메달 따면. 아니면 일시불로 받으면 6천만 원. 뭐가 낫겠어요? 일시불로 하고 100만 원 한 달 죽을 때까지 받는 거하고. 저 같으면 일시불로 받아야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 운동선수는 거의 20살 이런 애들이 따잖아요. 20살 정도. 그럼 앞으로 한 80년, 많이 받으면 한 80년 받을 건데, 거의 이자 한 10억 넘게 되겠죠. 연금으로 타는 게 낫겠죠. 젊은 친구들은 바로 받으니까. 지금 양궁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딴 게 5개까지 땄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주는 거는 아니고 연금은 무조건 100만 원이 한도인가 봐요. 그 나머지는 일시불로 주는가 봐요. 그 연금 하나 따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억 2천 이상 받더라고. 일시 포상금하고 연금으로 받을 거하고 환산하면은. 자, 외국인으로 지금 미국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외국인 됐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신고해야 된다고. 6개월 이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인데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게 암기 프린터 27번 27번에 거기 맨 밑에 그게 15일 이내 허가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5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30일. 여기에 개정됐습니다. 30일. 원칙 15일인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이라고요. 암기 프린트 27번. 숫자 뭐 30일, 15일 이런 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왜 15일이냐 따져봐야 답이 안 나와요. 따질 바에 차라리 암기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암기 프린터잖아요. 암기 프린터에 있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암기 프린터에 두 장 내드리는 거는.
자, 외국인 특례 이게 두 번이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암기 프린트 27번에 지금 요대로 안 적혀져 있으면 천년기념물 요 3번에 천년기념물 뒤에 명성이라고 돼 있으면 옛날 프린트예요. 명성 및 시도 자연유산 이렇게 돼 있는 프린트 없나요? 혹시? 그래서 군문 천생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문 천생야 말이 안 되는데 자꾸 말하다 보면 말이 돼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고 요거는 3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고요. 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군법이 이게 군사관련법이 최상위법이에요. 특별법위에서. 그래서 산꼭대기에 보면은 개발 못 하잖아요. 집 못 짓잖아요. 산에. 백두산, 설악산 이런데. 근데 군부대는 있잖아요. 청계산에도 꼭 있죠. 군부대. 청계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그 이수봉 있는데 어디, 이수봉인가 어디 보니까 군부대 있던데, 청계산 위에. 있죠. 이수봉도 있죠. 청계산. 공부한다고 이수봉이 뭐예요? 왜 이수봉이에요? 이수. 두 개의 목숨 숫자거든요. 목숨을 두 번 구했다고 이수봉이에요. 옛날에 살인파학자들 그 사화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산속에 숨어가지고 두 번이나 목숨을 살렸다 해서 이수봉이에요. 옛날 정여창, 뭐 김갱필 이런 사람들 사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반대파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요거 2번, 3번이 바뀌었습니다. 2번이 옛날에는 이게 문화재보호법이었어요. 법 이름이.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영 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지금 남대문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이었다. 그 다음에 요 3번이 신설됐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건 제가 청계산 같은 데 서울에 있는 산, 북한산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전부 다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고 편말 붙어 있는 거 봤는데요. 청계산도 있더라고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런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면 그 안에 있는 거 뭐 나무 같은 거 꺾어 오면 안 되고 뭐 손대면 안 되나 봐요. 그대로 놔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데는 땅값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이게?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특히 구역, 이런 거 붙으면 거의 땅값은 개발 제한 구역. 땅값, 행위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땅값은, 개발 못하니까 땅값은 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국인이 다 사가버리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문, 천생야, 여기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거. 교수님 1번만 30일로 예, 1번만 30일이고 15일. 예, 15일. 예, 그렇습니다. 30일인데 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해요. 플러스 30일. 예, 플러스 30일인데 법에는 또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뭐 30일씩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군법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 관련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뭐 그냥 그 별 한 개 이런 사람 우리 개 죽으면은 신고해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공군 근무했는데 그 공군 지키는 개가 있거든요. 그 할주를 지키는 그 군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죽으면은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사람은 한 명 죽어도 보고 안 하고 그냥 부대장선에서 끝내야 된다더라고요. 별 한 개가 제가 제5 전술 공수 비행단에 있었는데 별 한 개가 최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군이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별이면 벌벌벌 떨었죠.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도 못하고 서 있고 그랬어요. 군문, 천생야의 5군데 허가받아야 된다. 자,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허가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에 있네요. 45번에.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 자, 문제풀이책 148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네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1번이 답인데 기출 문제인데 참 이게 논리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말이 좀 논리적이지 않아요. 표현 자체가.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자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그게 뭐예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특별히 예외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 뜻이라고요. 이 말 뜻이.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번처럼. 아까 매매는 X라고 했잖아요. 특례가 적용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또 60일 이내에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라고요. 1번이. 그래서 1번이 X입니다. 또 해야 될 필요 없고.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 판결,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생태, 경관, 보전지역 허가받아야 된다. 예, 군문, 천생야라고 했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또 뭐냐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이죠. 참 이 말도 좀 어려운데 뭘 다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내면 좀 바람직하진 않은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은 군문, 천생야 요 특약 허가도 있지만 또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도 있잖아요. 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2번 받을 필요 없고 신고를 2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매계약 해가지고 예외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게 생태 경관 보전지역이 실제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도 허가받아야 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허가를 받았다면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한 번 더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외국인으로 안현수 이런 거 국적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운동선수들 우리나라에서 뭐 운동하기 어려운, 개인적으로 보면 막 거의 매국노라고 엄청나게 인터넷에 비난을 했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나 봐요. 어쨌든 국적이 변경됐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용어 정의에 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지. 초과가 아니라 이상. 자본금 2분의 1 이상, 구성원 2분의 1 이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등에게 해당된다. 국제기구, 비정부간 기구 전부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22번입니다.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외국인 등이고요. 3개월이 아니라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외국인도 해야 되죠. 부동산이라고 하면 상가, 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임대차 신고는 없다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있지만 6개월 이내 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암기 프린트 45번에 있었나요? 45번에 그 11번에 있죠. 11번, 12번. 맞습니다.
자, 4번 외국인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0일이라고 했죠.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도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판결, 경매, 상속,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전부 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24번인데요. 옳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임원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축,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안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군문천생야 다섯 군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옳은 것.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효력이 없다. 허가 안 받으면 맞습니다. 무효고요. 경매는 60일이 아니고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입니다. 틀렸습니다. 니은은. 상속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판결, 신축, 정축, 개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특별히 예외적으로 또 6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해야 된다. X죠? 한 번 신고든 허가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 받는 거지 같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2번 갈 필요는 없다고요? 외국인 특례 반대로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먼저 받았다면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먼저 하나를 했으면 두 번째는 안 해도 된다고. 허가든 신고든. 근데 신고는 30일 이내 신고가 먼저니까 먼저 30일 이내 했으면 60일 이내 할 필요 없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